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길동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 이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 날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또 3일 연속 음봉을 맞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4일 날 급락 이후에 반등 났다가 또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도 마찬가지로 반등 났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 증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일본은 오늘 2.94%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버텼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월요일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무려 3.15%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중국도 2.17%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홍콩도 지금 3.87% 급락하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 독일이 어제 4.4%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제도 2.16%가 급락을 하고, 자, 어제도 4.4% 급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랑스도 지금 지수가 그냥 내리꽂으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다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수가 없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닥의 일봉인데요.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2거래일 연속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기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지금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월 28일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지는 않죠. 그나마 다른 글로벌 국가에 비하면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 도 오늘 2.29%가 급락을 했지만 최근에 이 저점 1월 28일을 저점을 아직은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은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쟁 공포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밤 11시에 3차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차 협상 때 원래 그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고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차 협상은 진전된 게 없죠. 근데 오늘 3차 협상을 하게 됐고,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는 지금 나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가입을 포기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토에 대한 협상은 절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발 이 협상이 잘 진행돼서 민간인들도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0.8% 급등해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무려 1.06%가 급등하면서 장중에 1228원까지 찍었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의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이 구간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좀 저항선 구간인데, 2008년도에 이때 환율이 급등한 거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섭니다. 나라 망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이때.
그리고 나서, 자, 이때 환율이 또 올라가는데, 자, 이때는 언제냐면, 얘는 2010년도인데, 때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지금 1200 거의 50원. 이 근처까지 거의 와죠. 그리고 나서 2011년, 이때는 또 언제냐면, 남유럽 위기, 이제 피그스라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발 위기가 터지면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또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더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이때 또 환율이 1250원 근처까지 또 왔죠. 이때는 뭐냐면, 중국발 쇼크도 있었고, 미국이 이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이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었죠. 이때는 언제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환율이 올라갔고,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부터 계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미국이 이제 긴축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지금 전쟁 공포감으로 인해서 환율이 지금 125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환율이 한 1250원 근처 오면은 이때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근데 지금은 또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자재 중에서도 국제유가도 급등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환율의 이 저항선은 1250원 근처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은 한 1250원 근처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3차 협상을 제발 잘 해가지고 다시 전 세계가 이제 평화 그리고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 구간, 환율의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알테오젠 같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도 보시면 2022년 9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까지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시젠, 진단키트의 대장이라고 하는 시젠도 보세요. 2020년 7월 달에 이때 최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작년에 바짝 뛰어 올랐다가 지금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점 깨고. 그리고 NC소프트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것도 보시면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또 저점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저점 깨고 내려갔다가 최근에 반등했다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
이런 종목들은 약한 종목들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시면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실 때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성장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귀해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이 고성장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이렇게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볼게요. TB하이텍. 지금 하락 이후에 지금 박스권이지만 지수는 거의 여기 와 있죠. 하지만 지금 TB하이텍은 여기 있습니다. 강하죠? 이 영업이익 급증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최근에 강하게 튀어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수 대비 엄청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PSK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 종목도. 그리고 엔터주,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하이브는 좀 약하지만 다른 엔터주 보세요. JYP나 YG, SM 이런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임주,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오늘 좀 조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 잡고 여기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오늘 같은 날에도 무려 2.23%나 상승을 해버렸어요. 여전히 바닥 잡기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안 빠진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이렇게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존 템플턴이라고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이고요. 영적인 투자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제정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존 템플턴이 뭐라고 했냐면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에 보시면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 법칙입니다. 발상. 지금처럼 전쟁 공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힘들 때,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 종목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올해 급증하는 종목.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모든 종목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강하게 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게임주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엔터주 4인방, 그 다음에 여기 또 반도체주. 이런 종목들이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영업이익이 좋고. 근데 지금 이런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이 악재가 만약에 사라지는 때가 오면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수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작부터는 지수가 거의 과거처럼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박스권이어도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이런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이 카카오뷰라는 곳에서 주식 관련된 정보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게 이제 신저가 종목은 절대 매수 금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주식 관련된 글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추가 방법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CH 플러스라는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가를 하셔가지고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게임주, 엔터주, 그 다음에 반도체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믿으시면 됩니다. 실적을 믿고 가만히 보유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이런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